우리는 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경찰차만 보면 괜히 막 움츠러들고 조용히 지나가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당한데 왜 우리는 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경찰한테 걸리면 어쨌거나 벌금을 내면 벌금을 좀 상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에 즉시 입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고 있는 통신요금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받으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통신지원금을 80만 원이나 주고요, 결합 할인을 이용해서 72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가입을 진행하시지 않아도 상담만 받아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여기보다 더 많은 곳이 혹시라도 있으면 150%를 바로 그냥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쪽 상단에 보시면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가입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상담. 여기가 그늘이라 영상 찍기가 제일 좋겠네. 요새 너무 더워져가지고 바이크를 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 앉으면 되겠다. 아니, 내가 요즘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를 더 많이 타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주행하다가 내 앞에, 옆에, 뒤에, 그리고 갓길에 경찰차만 있으면 불법 배기도 아닌데 막 클러치를 잡아가지고 배기음을 적게 만들고, 내 앞이나 뒤에나 옆에 경찰차가 같이 서 있으면 괜히 옆에 돌아보지도 못하겠고 막 쫄아가지고 덜덜덜덜 떨 때가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의 심리인가 이게? 쥐은 죄가 없는데 괜히 쪼달려. 안녕하세요, 압구정 쇼골즈입니다. 오늘은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정보를 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그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함께 녹아있는 이야기예요. 압구정 쇼골즈는 항상 공감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공감. 실제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닌 오토바이를 직접적으로 5년 동안 타고 있는 라이더기 때문에 공감을 더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 큰 장점이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문제점만을 캐내지 않고 해결 방법까지 정말 합리적으로 제시를 하고, 뭐 굉장히 멍청하지만 그래도 나온 게 법학과다 보니까 법률에 관련된 부분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영상도 조회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압구정 쇼골즈가 매년 해오던 모터쇼가 이제는 서울이나 부산만큼 큰 대전 모빌리티 쇼로 2025년 7월 25일, 26일, 27일이 열리니까요, 사전 예매 페이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고정 리플. 라이더들의 권익보호와 문화를 토론하기 위해서 전세계 최초로 바이크를 같이 타지 않는 라이더 단톡방을 만들었거든요. 좀 있으면 500명입니다. 500명까지만 받을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QR코드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고정 리플에 보시면 링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타트. 나는 솔직히 쪼는 건 쪼는 거지만 앞에, 뒤에, 갓길에 뭐 어느 사각지대에 경찰차가 딱 서 있으면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헬멧 쓰고 있나 확인하고, 내가 뭐 날카로운 장치 하고 있지 않나? 뭐 내가 파박이 하고 있지 않나? 뭐 당연히 없는데도 내가 깜빡이를 잘못 넣고 있나? 내가 막 지정차로에 잘 서 있나? 내가 좌회전 할 건데 깜빡이를 넣고 있나? 우회전 할 건데 깜빡이를 넣고 있나? 막 이러한 고민들이 막 빠지게 돼요. 그 순간의 찰나에 정말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뭔가 잘못한 것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 문득 그것도 궁금했어요. 과연 이렇게 일반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목적성이 없는 경찰차죠. 출동하고 있는 차는 출동을 하겠고, 순찰을 다니고 있는 차는 순찰을 하겠지만, 일반 도로에 그냥 지나다니고 이동하고 있는 경찰차들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를 단속할 수 있을까? 그 단속 권한은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죠. 일단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자동차나 바이크를 운전을 할 때 속도 위반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거나 음주운전에 의심의 정황이 있을 때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가? 경찰은 즉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속도 위반, 음주운전, 신호 위반 하지 마세요. 경찰은 도로교통법 156조 등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단속. 경찰은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불법 주차를 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가야 될 주차장을 막아놨을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은 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단속 권한이 있을까? 없습니다. 네. 생각 외로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주차 단속은 경찰이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주정차 단속은 누가 해? 지자체들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뭐 시청 뭐 이런 것들이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쫄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불법 튜닝도 아닌데 이 운전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만든 튜닝 장치인데도 물론 왕왕거리는 불법 배기장치 또라이들 제외입니다. 파박이, 눈부신 LED 제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해서 불법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튜닝 장치가 있을 때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핸드폰 거치대, 스티커 붙이는 것조차도, 그리고 핸들 조금 조정하는 것조차도, 시트 교체하는 것조차도 불법이었어요. 지금은 그나마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합법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불법 튜닝에 대해서 경찰들이 과연 단속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가장 쫄리기도 한 부분이죠.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속이 가능하다. 경찰이 저것이 불법 튜닝 장치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할 때나 의심이 갈 때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동차관리법하고 도로교통법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못 피해. 그러니까 쫄지 않으려면 불법 튜닝은 하지 않고 다니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어깨 필려면 불법 튜닝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불법 튜닝 같지도 않은 것들을 규제로 묶어놓은 이 나라의 탓도 있습니다. 탁상행정. 그냥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그냥 펜으로만 끄적거리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아직도 수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불법 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제55조, 제58조에 따라 구조,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승인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도로 위에서 현행범으로 단속이 됐어요. 경찰은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안전조치라는 명목 하에 쓰세요 이러고 정차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크를 살펴보겠죠. 튜닝 부위가 명확히 불법이에요. 배기의 구조 변경이 되어 있지 않고 배기음이 누가 들어도 법적 규정을 무조건 넘고 누가 봐도 뾰족하고 위험한 장치들을 덕지덕지 단 바이크가 발견됐다,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고지를 하고 정비 명령서를 발부를 합니다. 여기서 정비 명령서가 뭐냐면, 야, 너 이거 명백한 불법이니까 전부 다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우리 경찰서에다가 자료 제출해. 그럼 우리가 처분할게. 원상복구 해라는 명령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고 나서 관할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 여부를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불법이니까 과태료 먹어야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즉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이 배기음을 들어보니까 이 법적 규정에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내가 이 측정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넘을 것 같다라는 의심, 합리적인 의심. 누가 봐도 이런 장치들은 싸진 것 같은데 메이커가 순정이야. 그리고 순정이라고 막 우겨. 불법인 듯 아닌 듯 막 아리송해. 그러한 상황, 애매한 상황. 경찰이 신은 아니니까요. 그때는 경찰이 확인을 해가지고 사진이나 관련 자료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국토부 또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질문을 보내거나 통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불법으로 판명이 나면 바이크 사용 정지 명령을 때리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때리거나 플러스 형사처벌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불법 바이크는 형사처벌을 받는 요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대응을 하죠. 이게 실제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대응을 하곤 합니다. 경찰이 딱 봤더니 불법 튜닝 배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소리가 너무 커.
그리고 번호판이 막 접혀 있어가지고 번호판을 일부러 훼손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정차를 요구해서 바이크를 살펴보게 되고요. 그 번호판을 실제로 고의로 접어놨거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다던가 등록증을 봤는데 구조 변경이 돼 있지 않은 사제 배기가 돼 있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현장 단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이나 딱지를 떼거나 검사 명령을 내려가지고 즉시 조치를 진행을 하고요. 살펴봤는데 좀 아리송해 이러면은 사진이나 증거 자료들을 취합해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넘겨가지고 처분을 진행을 하게끔 합니다. 요게 실질적인 단속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찰차가 있어도 내가 정말 다 순정화돼 있고 불법 튜닝 바이크가 아니다라고 당당하다면 절대 쫄 필요가 없으시고요. 설사 경미한 불법 튜닝을 했더라도 경찰이 즉시 식별할 수 있는 불법 LED 장치나 불법 깜빡이 장치나 불법 파박이나 불법 사이렌이나 불법 배기 장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바쁘신 경찰분들에게 단속이 되거나 현장에서 적발될 확률은 극히 적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불법이라고 치부되는 것들은 전부 다 순정화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타고 다녀야죠. 그래서 경찰차가 앞에 있으면 한 번 더 되뇌이십시오. 내 바이크가 불법 튜닝 바이크인가? 아닌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나?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아, 없구나. 나는 순정화된 바이크를 타고 있어. 불법적이지 않은 구조 변경을 한 바이크를 타고 있어라고 머릿속에서 인지가 딱 되시면 쫄지 마십시오. 그냥 한낱 지나가는 승용차에 불과합니다. 압구정시골집 오늘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도로에서 경찰차를 대면했을 때 드는 압박감과 과연 경찰들이 나를 이 자리에서 날 단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 때문에 그 사적인 욕심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도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로서 다른 라이더들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해당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 느꼈던 압박감들을 제가 공감하고 알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어 올렸고요. 압구정시골집 자동차 영상도 많이 올릴 거지만 우리 라이더들을 위한 바이크 영상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시골집가 2025년 7월에 개최하는 제8회 대전 모빌리티 쇼도 응원해 주시고요. 바이크 문화를 위해서 만든 단톡방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할리데이비슨이나 혼다나 로얄엔필드나 BMW나 이런 대형 업체들이 여는 대형 행사에만 우리 바이커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개인이 만드는 기종을 가리지 않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어떠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바이커들을 위한 정말 바이크 문화를 위한 정말 바이커들을 위한 행사를 압구정시골집가 개인으로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5월 달에 10만 평 정도의 부지에서 실시할 예정이니까요. 단톡방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